안녕하세요. 주식레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앞으로 상승 종목들에 대해서 이게 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차트 흐름이 어떻게 될지, 눌림을 잡는다면 어떤 타점에서 잡아야 될지를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글을 뭐 어디 긁어온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상승 종목을 정리를 하거든요. 이게 왜 상승을 했고 왜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특징주들 같은 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남이 해놓은 거를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남이 해놓은 거를 보진 않고 뉴스 제목이나 제가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이 끝나면 보통 정리해서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장 끝나고 정리하고 자료 찾고 매매 타점 또 복귀하고 하면은 보통 한 10시, 11시까지는 그날 장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새벽에는 조금 이제 개인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엄청 시간 절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해줌으로써 여러분들 절약이 엄청 되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준비를 했고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일단 이거 옆에 내놓고, 일단 첫 번째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뭐 큰 상승이 있었죠. 이건 오늘 상한가를 닫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임상 내년 2월에 뭐 완료한다 뭐 이런 뉴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랐고, 제가 뭐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거나, 저는 바이오 산업을 뭐 바이오를 이제 매매는 하지만 그거를 물론 이제 장기 투자도 하지만 물론 그거를 많이 신뢰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풍제약에 대해서 뭐 많은 자료를 찾아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타로 접근을 하시려면 85,000원 정도부터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잡아는 드리는데, 그 말은 뭐냐면 85,000원대 가격을 깨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지금 이게 분봉을 보면 이게 이제 분봉을 보고 접근을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봉을 보는데 여기서 85,000원대 가격대가 이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을 시작했던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어느 방향으로 거래량이 터질지 몰라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분봉만 봐도. 그래서 지금 추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빠져줘서 만약에 한 번 더 큰 상승이 있다면 85,000원대가 타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1파, 2파, 지금 3파를 만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점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정말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횡보를 하다가 85,000원대를 준다면 한번 담아볼만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제가 그런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제 뭐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추천을 드리진 않고, 단타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조금 단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웰크론 한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돗물 유충 관련주, 그래서 생수 만드는 좀 그런 업체로 상승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은 수돗물 테마를 진짜 딱 상승하기 전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뉴보텍 드셨잖아요. 제가 이 종목 뭐라고 했죠? 이 종목 월봉에서 주봉에서 다 매수 시그널 떠 있고, 제가 몇 번 분석해 드릴 때 이거 보면은 제가 영우 DSP 같은 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무조건 간다, 이거는 이런 걸 사면 되지 왜 안 사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심지어 다 지금 투 연상을 가고 있어요. 수돗물 관련 테마는 제가 뭐 어떤 유튜버들보다 더 빨리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고, 제가 드렸던 거 뭐 보면, 제가 이날 수요일날 장중에도 방송 켜가지고 뉴보텍 이거 사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수돗물 관련 뉴스 뜰 거라고. 수요일날 장중이면은 딱 이날이에요.
이날. 그리고 다음날 하루 이렇게 양봉 나오고 급등한 거잖아요. 뉴보텍은 더 전날부터 말했을걸요? 뭐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뉴보텍 같은 거야 뭐 여러분들 큰 수익 냈고, 제가 정산해강은 이제 저가 매매한다고 제가 매수 가격까지 잡아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은 뭐 요날 타점 잡아서 오늘 이제 급등을 했고, 지금 수돗물 관련 테마로 올라가는 게 뭐 웰크론 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웹스도 수돗물 관련 테마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웹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등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수돗물 관련 테마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수돗물 관련 테마로 상승을 한 종목이 웹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웰크론 한택도 있고, 그다음 뉴보텍도 수돗물로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후발주자 느낌으로는 뉴보텍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는 이제 한국주철관, 그 다음에 정산해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같이 가는 종목들인데 왜 여기서 대장을 해야 되냐면, 대장을 해야 돼 무조건 테마주는 여러분들. 그래야 내가 빨리 먹더라도 빨리 결판이 나고 수익이 안 나더라도 빨리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주철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저도 조금 여기 올라갈 때 따라 붙어서 좀 단타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밑으로 이게 500주 1000주를 걸어놨는데 밑에 체결이 두호가로 체결이 안되고 일부 물량만 올라가서 정리를 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가 연속성이 있나 테마가 단발성 재료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뭐 대장주를 어떻게 잘 골랐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보고 대장주를 잘 골랐으면 테마가 연속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수돗물 관련 테마가 과연 계속 갈 테마인가? 그럼 뉴스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돼요. 뉴스에다가 검색을 할 때 수돗물 관련 뉴스들이 이제 계속 뜰 거거든요. 지금 계속 뜨고 있죠. 그러면 계속 가져가면 돼요. 그냥 수돗물 꺾일 때까지. 그리고 상한가에 수처리 관련 주가 상한가에 없을 때까지 가면 되는데, 오늘 수처리 관련주 다 상한가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계속 안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물량을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분할로 접근을 해야 돼요. 뉴보텍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2,6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거래정지 전가격까지는 제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2,300원이면 뉴보텍 같은 경우에 목표가가 안 왔으니까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최종 목표가까지. 그러면 뉴보텍이 끝까지 안 갔는데 정산해강이라든지 한국주철관이라든지 이게 이제 매도해야 되는 단가가 올까요? 정말 쉽게 생각하면 테마주 매매는 정말 쉽거든요. 생각하면 자 봐봐요. 테마주는 일단 1등이라는 대장이 존재를 해요. 제가 항상 이걸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항상. 그리고 이제 2등, 3등 주가 있는데 1등 주가 고점이 형성이 안 되면 2, 3등 주식은 계속 1등 주식 바라보면서 가요. 그러다가 1등 주식이 이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고,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면 2, 3등 주에서 번갈아 가면서 그 상한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수처리 관련주로 보면 뭐 광동제약도 있고 뭐 생수 관련주 있고, 이게 항상 같은 테마에 그 다른 섹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마랑 섹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테마는 수돗물 유충이다 라고 하면, 섹터는 여기에 뭐 생수 섹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프 관 섹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 관련주로는 오늘 급등했던 이제 그 다음 뭐 샤워기, 이게 파이프 관 쪽으로는 이제 샤워기로 들어가서 샤워기로는 뭐 웹스, 그 다음에 생수로는 오늘 상승했던 이제 웰크론 한택이라든지 웹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필터,
그 필터 같은 경우는 엠바이오니아, 그다음에 오늘 상승은 없었지만 뭐 한도 크린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린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 필터에서는 뭐가 대장이에요? 오늘 큰 상승이 있었던 상위 종목에 큰 상승이 있는 엠바이오니아가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한도크린텍이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따라가는 놈들이 되겠죠. 얘까지는 이제 따라가는 놈.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엠바이오니아 차트 켜놓고 여기에 한도크린텍 차트 켜놔요. 그 다음 뭐 관련 좀 한독도 보겠죠? 이렇게 켜놔요. 얘는 아닌가 보네, 한독은. 자, 빼놓고 그러면 한도크린텍이랑 엠바이오니아 자, 두 개 차트 보면 어때요? 그냥 둘 다 똑같이 차트가 상방수렴을 돌파하는, 하방수렴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얘가 지금 대장을 잡고 제가 볼 땐 가고 있는 것 같고, 둘 중에 뭐가 대장이 될지는 모르죠. 뭐가 대장이 될지 모르지만 엠바이오니아가 차트가 좀 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엠바이오니아를 보면서 한도크린텍을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쉽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같은 테마라고 왜 안 가는지에 대한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 뉴보텍 뭐 있고,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 그 다음 뭐 정산해강,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1등, 2등, 3등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돗물 유충 테마지만 여기 안에서 섹터가 다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대장주를 먼저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2등, 3등주를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장주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돼 있죠. 머릿속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나 어떤 종목들이 뉴스가 어째 뜰지를 알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광동제약도 제가 추천이라고, 제가 7월 14일날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뉴스를 캡처하면서 여기다 광동제약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7월 14일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요날 이제 강하게 거래량 잡아먹는 날이었고, 이때부터 수도관 관련주 애들이 매집봉을 한 번씩 띄워주는 자리였어요. 그러고 이 기준봉 저가 이탈 안 하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들이 언제 뜰 건지 모르면, 언제 뜰지 모르죠. 그러면 언제 이게 테마주들이 형성될 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그 관련 테마주들이 전부 기준봉이 뜰 때 관련 뉴스를 예상해서 매매를 하면 돼요. 이게 테마주 매매의 기본이에요. 제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유튜버도 저는 못 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주식시장에. 왜냐면 저가 뭐 몇만, 뭐 몇십만 구독자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매매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테마주들이 형성될 때는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면 그 관련주의 테마주가 전부 기준봉이 뜰 때 관련주를 예상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가 테마주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주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하면, 이거는 이제 테마주의 매매 끝이에요. 뭐 테마주 매매 끝.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이런 컨텐츠를 상위 순위 종목들을 분석해 드리는 거를 처음에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테마주 매매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테마주에서 대장 고르는 방법은 이거는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사실 테마주에서 대장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뭐 진짜 나중에 풀던지 아니면 저만 이거는 알고 좀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내가 어떤 종목, 내가 어떤 테마를, 어떤 섹터를 볼 건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오늘 이제 상승을 했던 뭐 웰크론 한택이라든지, 자 보시면 뭐 웰크론 한택 이거 정수기죠. 뭐 웹스 정수기죠. 그 다음에 뭐 뉴버텍 정수기죠. 그러니까 정수기라는 게 그 수돗물 유출 관련주고, 광동제약 정수기 관련주고, 엔바이오니아 그거,
자, 정산해강 뭐 전부 다 그쪽 관련주예요. 그리고 또 핫했던 종목이 이재명 관련주가 있죠. 이재명 관련주. 자,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핫했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사실 수돗물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가 사실은 전부 주도했던 시장이고, 거기 안에서만 단타 매매를 했었으면 사실 성공을 했던 단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진행을 할게요. 더 이상 이제 테마주 매매하는 건 각설하도록 하고,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걸 잡는다면 저는 이걸 잡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투상 정도 간 종목이고 아래 꼬리로 이제 매물 상한가를 말아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매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형제 INC, 이것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관련주인데 얘가 이제 하방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터져야 사실은 끝나는 종목이에요. 근데 형제 INC 형제 그룹사에서 아직 안 간 종목이 가스텔 바짝이거든요. 왜냐면 이 가스텔 바짝이 여러분들이 이낙연 관련주로 많이 알고들 계신데, 이게 이낙연 관련주면서 사실은 이제 형제 INC라고 형제 엘리트 자회사로 모회사가 이제 형제 가스텔 바짝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INC 자회사가 가스텔 바짝이고, 가스텔 바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낙연 관련주로 충분히 엮일 수 있습니다. 그런 뭐 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건 이제 시가총액이 700억이고 유통 주식이 30%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소액으로 이 추세에 이탈하면 손절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웹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좀 내려오면 매매를 하고 싶어요. 이게 좀 내려오면 매수가는 한 2,100원 정도부터 분할로 좀 접근을 할 생각이고, 2,100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160원부터 2,100원까지는 저는 조금 이제 이 종목을 좀 담고 싶네요. 2,160원까지는 이 내려올 때 조금 담아보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손절가겠죠, 당연히 2,100원은. 근데 이게 왜 여기냐면, 아니다, 그냥 2,100원에서 2,160원 정도 저는 매매 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한금속, 이게 이제 이게도 뭐 어떻게 이재명 관련주로 엮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매매를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거래량 터지고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쨌든 크게 보면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지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할 것 같으면 장기동 평균선을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눌림에 한 4,900원 정도의 매매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당장 4,900원이 온다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단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시도한 상태에서 돌파를 못한 관점에서 떨어졌을 때 4,900원에 매매하겠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크게 보면 이게 쌍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쌍바닥이 돼서 이제 대세 상승을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여기서 요 상승분을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야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는 못해요. 이게 아무리 거래량이 터졌다지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거는 조금, 이러면 진짜 좋은 종목이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고점을 이런 식으로 높여간다, 뭐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면 이거는 진짜 대박 종목인 거예요. 이거 다 매집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매집이면 이거는 못해도 만원까지는 가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은 뭐 대응의 영역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기서 저항을 못 뚫고 밀려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눌림의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일제약, 아까 얘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얘는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면 24,200원부터 좀 받을 것 같아요, 분봉 타점으로. 근데 얘는 좀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거래량이 없이 지금 여기서 지금 전고점보다 여기 지금 보면 전고점보다 거래량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거래량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얘는 이제 사실 상한가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한가를 강하게 자 분봉에서 보면 이 상한가를 강하게 만들어 놓은 요 거래량이 터진 요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준봉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봉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기준봉 중간을 지켜야 되는 거는 우린 다 알아요. 우린 그런 매매는 여러분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관점으로 봐도 23,000원을 지켜야겠죠? 23,000원을 지켜야겠는데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의 매수 영역은 24,200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를 이탈하면 안 살 것 같아요. 거기를 이탈하면 22,000원까지 본다, 22,000원까지 간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코로나로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해도 사실은 차트가 여기서 뭐 거래량 더 터져가지고 밑으로 음봉 나와버리면 이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상한가 말 때 거래량이 더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로 상승은 더 있을 수 있는데 내일 음봉 나오면 24,200원 정도에 가격을 줄지 모르겠네. 조금 담아보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근데 보통 상한가 가는 거는 잘 매매 안 하죠. 상따 한 거 아니면. 그리고 토탈소프트 같은 뭐 토탈소프트도 그렇고 뭐 동신건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이낙연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낙연 관련주 뭐 지금 간 건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뭐 정다운이라든지 뭐 프리엠스, 한국패키지 전부 이낙연 관련주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패키지가 더 갈 자리가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앞전에도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수렴하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거래량이 부족해요. 거래량이 더 터져야 이게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더 터지려면 지금 구간에서 아마 흔들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패키지가 여러분들 기준으로 단타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국 패키지가. 그래서 이거는 한 2,800 후반에서 2,900 초반 있죠. 2,800원 후반에서 2,880원 정도. 이런 후반에서 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요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분봉이나 뭐 일봉으로 이렇게. 그럼 이거는 여기서 뭐 밑으로 뺐다가 뭐 했다가 하든 상관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미 하방 추세를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이미 하방 추세를 돌파해 놓은 차트에서 월봉 대추세를 돌파해 놓은 차트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건 이걸 뚫었잖아요. 흔들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요. 어차피 지금 제로도 이재명 무상급식으로 엮여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집이다 하면은 이거는 여기까지 더 늘렸다가 더 크게 가는 차트거든요. 뭐 이재명 대선까지 엮여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타 구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패키지를 좀 단타 종목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녹십자, 뭐 오리엔트, 뭐 코로나 관련주로도 많이 올랐고 뭐 코센은 안 할게요. 코센이 오른 이유는 오늘 그 자사주가 이제 자회사 바이오제닉스 코리아가 이제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오른 건데 이거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NX도 뭐 그런 그 뉴딜 아니 수돗물 관련주로 올랐는데 이것도 뭐 의미 없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코맥스도 마찬가지죠. 코맥스도 이재명이 CCTV 말해가지고 이제 오른 건데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상단 저항 지지를 돌파를 했죠. 주봉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횡보가 나온다는 얘긴데 이 나오는 이 크기가 사실은 좀 클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통 주식이 적고 시총이 작은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여기서 올라갈 때 많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사실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다 여기 물려 있다는 소리거든요.
게다가 여기 물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사던지 이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요 밑에서는 아무리 뭐 뺐다 뭐 했다 해도 이렇게 흔들다 이렇게 가도 어차피 여기 거래대금 터진 구간에 사람들의 본정권을 줘야 돼요. 여기는 세력도 물려있고 다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거 30% 40%짜리 박스거든요. 그쵸?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 최소 5천원까지는, 자 5천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4630원을 넘어가면 이제 과매수 구간이지, 지금은 그냥 어디서든지 사도 뭐 그렇게 물릴 구간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4천원이 깨지면 한 3,900원부터 저는 좀 모아볼 생각입니다. 4천원이 깨져야 돼요. 4천원이 깨지면 더 좋은 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근데 이재명 관련주밖에 없죠. 뭐 옴니텔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산업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랐고, 이건 뭐 바이오 산업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랐죠. 이거는 그리고 뭐 지금 뭐,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올라오긴 하는데 이거는 뭐 순위에 없는 거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상승 종목군들 좀 정리해봤고 추후 차트 분석까지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